번 보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do not have a term. 뭐가 없냐면 우리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term이라는 단어는 단어란 뜻도 있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내가 이걸 단어로 바로 본 이유는 뭐냐면 요 language라는 표현이 있어서야. 됐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우리는 어떤 단어가 없냐면요. that describe, 묘사예요. 얘는 뭘 꾸며주냐면 요 단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단수라서 여기 있는 ES가 붙은 거야. 알겠지? 자, describes a memory. 어떤 기억을 갖다가 묘사하는데 어떤 기억이냐면 that is not necessary,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뭐가 아니냐면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경험했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아니어도 어쨌든 기억을 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진 않는. 몰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지문을 볼게. 알겠지? 어쨌든 얘 말은 뭐가 한계점이 있다는 것 같아. 뭔가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니까. 특히나 뭐와 관련해서? 기억과 관련해서. 근데 그 기억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기억들이야. 근데 나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걸 모르겠어. 대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말이 약간 철학적인 말이니까 여기 뭐 내용이 나오겠지. 보자. As a general rule.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It's better. 뭐가 낫냐면 if your definition, 너의 정의가 correspond, 상응해요. 서로 이제 뭔가 일치한다 이런 뜻이야. 서로 일치해요. 어디에? As close as possible. 가능한 만큼 가깝게. 어디에? To the way. 어떤 방식에?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s of debate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까지 묶어가지고 요 pertinent가 무슨 단어야? 뭐라고? 굿! 됐어? 관련이 있는. 외우세요. 얘는 뭐 어근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pertinent 하면 나도 그냥 관련이 있는으로 외웠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암기해야 돼. 됐죠? 자, 이니치부터 뭘 꾸며줄 거냐면 way를 꾸며줄 건데 이니치는 뒷문장이 완전히 나와야 돼서 주어 그리고 is used니까 수동태가 나왔어요. 수동태는 일형식 문장이라서 우리 완전으로 그냥 보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니치가 와도 돼요. 이 자리에는 where이 쓰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 써있는 to which도 보자면 이게 주어고 뒤에 있는 게 동사고 보어잖아요. 뒷문장 완전해서 여기도 얘를 where로 바꿨어도 되고 아무튼 뒷문장 완전이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앞에 있는 걸 바로 꾸며줄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관련이 있어. 너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논쟁이야. 논쟁의 종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is used,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방식과 가능한 근접한 너의 정의가 상응하는 정의가 있으면 조금 낫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나랑 지호랑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 관계에 있어. 우리가 토론을 지금 하고 있어. 분쟁이라고 쌤 얘기를 할게. 근데 분쟁인데 어떤 분쟁이냐면 우리가 지금 땅을 가지고 분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야.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을 건데 그래서 땅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데 얘하고 나하고 지금 소유권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논쟁이 끝나 안 끝나? 죽어도 안 끝나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얘기하는 서로의 소유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의 위치와 땅의 정의 그리고 이걸 왜 서로 각자 찢어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최대한 어때야 돼? 가까워요. 얘랑 나랑은 죽어도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최대한 가까워야 돼. 그걸 얘는 다음 질문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상응한다고 표현한 거야. 거의 비슷해야 돼. 그래서 얘랑 나랑 생각하는 소유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30년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구히 내가 가지는 권리 이런 정도로는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임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정의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there will be 그러기 위해서는 however 그러나 occasions 사건 이런 뜻이에요. 사건 때 이런 뜻인데 사건이야. 사건이 어떤 사건? Where it is appropriate 적절하고 even necessary 필수적이고 to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ical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이라고 부르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한대.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will be가 뒤에 있어 얘들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where이 occasion을 꾸며주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적절하고 even necessary, 심지어는 필수적이고 뭐 하는 거냐면 to coin이니까 불러일으키는 거야. 선생님 왜 코인이 불러일으키다예요? 우리 왜 게임할 때 동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살아나지. 맞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는 거, 만들어내는 거야. 뭘 만들어내요?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요. 뭘 통해서? Through what philosophical call?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자극적인 정의. 혹은 자극을 하는 정의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여기서 지문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stimulative definition이에요. 형광펜치. 봐봐, 이 자극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의를 통해서 우린 뭘 만들어낼 거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특별한 사용법을 만들어낼 거야. 이 단어에. 2번 방. 우리끼리의 논쟁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게 나름대로의 용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특별하게 우리끼리만 무언가 합의를 한다는 거야. 스페셜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할 건데 this would be the case. 이건 어떤 경우일 거냐면 where the current lexicon, lexicon 하면 어휘 목록이에요. 그냥 어휘 단어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현재의 단어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 뭘 할 수가 없어? 지시를 갖다가 내릴 수가 없어. 뭐에 있어? That you are thinking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네가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종의 지시라든가 distinction 하면 보통 구별이란 뜻도 되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을 때 현재 어휘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됐죠? such a thing 이러한 것들은 would occur 일어날 수가 있대. such a 형용사, 명사, 어순으로 문제가 항상 출제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그냥 없는 거야, 얘들아. 됐죠?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요. 언제? 예를 들어서 if I could somehow 다소 혹은 뭐 어느 정도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share your memory 너의 기억을. 근데 갑자기 기억 얘기가 왜 나와? 그래서 3번이 답이야. 근데 왜 이게 또 3번이 답이냐면 위에 뭔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됐니?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위에 지문들 아까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한 번만 보자.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자극하는 정의, 즉 특별한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형광펜치 쳐. 현재의 어휘가 구별이 도저히 안 갈 때 너랑 나랑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현재의 단어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을 때 그게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가 오냐면 일반적으로 단어에서 that describes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정말로 이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이 실제로 이 새끼의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경우냐면 내가 남의 얘기를 들었어. 그걸 갖다가 너네한테 설명해줘. 내가 경험한 거야? 아니지. 근데 남의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 전반이 내 머릿속에 있죠. 그건 기억이잖아. 그러면 이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뭐야? 제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썰 푼다. 남의 썰을 푼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잖아. 어쨌든 썰을 푸는 건 이야기를 하는 행위인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억인데 내가 경험한 건 아닌 기억들. 그럼 이건 단어가 없잖아. 그렇잖아? 이거 단어가 없으니까 이 단어에 대한 뭘 만들어줘야 돼? 우리끼리 그냥 합의를 해서 특별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얘는 뭐라 그랬어? 자극을 하는. 야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인 거야. 됐지? 그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서치어팅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 If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y 너의 기억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공유를 했는데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memory type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this would not be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내가 진짜 경험한 건 아직.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호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지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기억이 있어.
다만 중요한 건 이건 지호가 경험한 거지 내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 그 예시가 한번 나온 거야. 똑같이. 됐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둘이 공유했어. 공유했다를 뭘로 썼냐면 이거 과거로 썼네. 그런데 지호가 경험한 건 더 그전 일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로 쓰여야지. 됐죠? 그래서 얘가 얘의 기준 시제가 돼서 과거 완료가 반드시 쓰여야 돼. 문법 형광 배치 하나만 해놓읍시다. 그러면 to call this a memory 이걸 갖다가 이거 뭔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러한 기억을 갖다가 부르는 것은 would be misleading 잘못될 수도 있어.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에서 자 philosopher 이런 어떤 철학자들은요 have coined 뭘 불러일으켰냐면 the special term 새로운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우리끼리 이런 없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새로운 특별한 단어를 만들었어. 그걸 뭐라 그래? quasi memory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됐죠? 이러한 얘기를 이건 기억은 아니야. 되게 특별한 기억이야. 기억 중에서도 남의 얘기를 들은 기억인 거야. 그러니까 내 기억은 아니야. 보통 기억이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quasi memory라고 한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To refer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hypothetical 뭔 뜻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론적인 기억 같은 경험인 거지. 됐지? 야 전체 주제는 결국 얘 아니야? 어쨌든 내가 진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론적인 경험 아니야? 마치 남의 얘기를 들은 거니까 내가 간접 경험했다는 단어다.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경험이 아니라 뭐라고? 이게 간접 경험이라고. 혹은 간접적인 기억을 얘는 뭐라고 한다? quasi memory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빈칸추로 나와야 돼. 맨 마지막 문장이 빈칸추로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해. 왜? quasi memory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이론적인 마치 내 기억 같은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 어떤 경험이야? 우리 둘이 공유한 경험이겠지. 이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난 사실 맨 마지막에 빈칸추로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내가 봤던 37, 38, 39가 좀 어려워. 솔직히 좀 어렵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특히나 39번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왜? 철학적인 말이니까. 다시 우리들이 뭘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서로 같은 단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죠? 기억이라고 그래서 예시를 든 게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면 얘 표현 안 돼 있지만 기억이라고 하면 어떤 거여야 되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어야 돼.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남의 걸 들은 내 기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 즉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어휘 목록들 기억이란 단어 이 기억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워. 내가 경험한 것과 남이 경험한 걸 들은 내 기억 이 두 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자극적인 정의 즉 자극을 하는 정의 즉 특별하게 얘를 분류해주는 사용이 필요해. 단어를 하나 정의를 또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단어를 정의한 게 뭐냐면은 철학자들이 얘네 나름대로 스페셜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quasi memory라는 단어고 그거는 결국 아주 이론적이지만 기억 같은 경험을 한 거다. 그래서 간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주제주체공추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지문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전체 주제를 설명하자면 얘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선생님 좀 보고 쓸게. QUASI 메모리요. 됐죠? 얘는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유사기억이라고 해요. 됐죠? 항상 이렇게 쓰는 법을 외우세요. 내가 항상 영어로만 한국어로만 쓰지 않아. 영어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 특정한 단어니까. 이거를 왜 만들어냈냐면 이거 지우자. 기존의 단어로 정의가 안 될 때 새로운 혹은 특수한 단어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quasi memory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공유된
기억이에요. 남의 거야. 미안해. 그 2번 방으로 금방 갈게. 갈게.